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방위산업 25조 원 협약. 2. 역대 재앙 TSMC가 터졌다. 최근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서 리포터가 K9 자주포 공장을 찾아와 생산 라인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현대식 무기를 구입한다면서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는 K9 자주포를 보여줬습니다. 이 방송을 본 폴란드인들은 아주 좋은 구입이다. 폭주하트 이 울부짖을 것이다. 우리가 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7일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40조 원 상당의 우리 무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폴란드 정부와 국내 업체들이 단가와 기간 등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가계약을 보도한 것인데, 오는 26일 폴란드에서 이행 구속력 있는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비로소 한국산을 산다고 의심을 가졌던 눈초리들이 진짜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며 전력의 공백이 생긴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불과 4개월 만에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48문을 들여오는 특급 미션에 성공해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놀라운 속도로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을 보고서 지금 유럽에서는 말 그대로 한국에게 줄을 서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는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K2 전차를 계약하자마자 180대를 바로 받는 것을 보고 격앙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체코는 독일에서 전차를 수입하기로 계약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약속한 지 3개월 기량이 지났지만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으로 전차를 수송하는 계획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코의 군사 전문 기자가 최근 글을 올렸는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발표된 독일의 레오파드 EA7 전차의 구매가 수정될 수 있다며 이것은 아브람스와 K2가 경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댓글이 달렸는데, 레오파드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의 KMW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불신을 보내는 이도 있었고, K2는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장점은 일정하고 아주 빠른 생산입니다라며 독일과 비교하는 글도 보였습니다. 또한 체코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진을 SNS에 올리며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는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체코 군사 전문 기자는 SNS에 이 발언을 인용하며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구매한 것을 열거하면서 KF-21 전투기 FA-50 경전투기 K2 전차 고맙다고 썼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체코에서도 K2 흑표 전차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이는 독일산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슬로바키아는 현국 및 신궁에 대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되었고, 슬로베니아는 K2 전차에 대한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 북에 위치한 모로코가 K2 흑표 전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이 라이선스 및 현지 조립 계약과 함께 K2의 맞춤형 버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일부 네티즌은 9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협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기들에 대한 계약이 대거 공개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무기를 빠르게 납품받는 것을 보고서 유럽에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의 논의가 확산하여 가고 있는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그 역할을 이집트가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한국에게서 작업자 교육과 K9 공장 장비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장관은 현재 K9을 원하는 많은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미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집트를 전진기지로 삼아 이들 국가의 K9 자주포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9 자주포, K2 흑표전차와 같은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FA50과 KF21에 대한 수출에도 놀라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약 3주간 피치 블랙 2022 분 훈련이 실시됩니다. 여기에 한국공군은 우리가 만든 AESA 레이더가 탑재된 F-16U를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공군이 운영하는 F-16U는 완벽하게 5세대급으로 현대화되었는데 이번 피치 블랙에서 KF-21 보라매에 넣으려고 개발한 한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해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호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 블랙에 처음으로 참가하는데 여기에는 총 17개의 나라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2일 한국 공군의 투치 블랙 훈련 참가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과 더불어 F-16U에 달린 한국산 최첨단 AESA 레이더까지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필리핀, 태국,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잠재적으로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 기술까지 국산화를 이뤄냈기에 앞으로 FA-50과 다른 무기들에도 한국산 A사 레이더를 달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피치 블랙에서 한국산 A사 레이더의 우수함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앞으로 전투기 세일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의 본계약은 다음 달에 체결되어 48대가 수출될 것이라 했는데 앞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보고 한국에 주문을 넣을 가능성까지 커졌다고 했습니다. 과거 필리핀과 이라크에 FA-50을 판매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 시장을 뚫으면서 나토 회원국 수출 사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급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슬로바키아입니다. 2021년 11월에 나이와 슬로바키아 방산기업 LOTNOI 약 6천억에 달하는 MOU 체결한 바 있었는데 슬로바키아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최근 우크라이나로 자국 전투기를 보낼 예정이다. 이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 F-16V 14대를 주문한 슬로바키아는 당초 로키드 마틴 측으로부터 2022년 초도 물량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최근 내년 하반기에나 출고할 수 있다라는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문한 지 5년이 지나서 받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도 힘들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FA-50을 최단 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하면서도 저렴하고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48대를 계약하고 내년 중반에 12대를 먼저 납품받게 됩니다. 폴란드는 계약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투기 12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속 납품은 방산시장에서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주하고도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한 나라들은 앞으로 한국산 FA-50, 더 나아가 KF-21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진 한국이 세계 3위의 제조업 경쟁력과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암울한 전망이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 무역 적자가 4개월째 적자를 보았고 20일간 무역 적자가 102억 달러나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일까지 전체 무역 수지 적자가 250억 달러를 넘으면서 이러한 적자 규모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 66년 만에 최대액이라고 했습니다. 뚝 떨어진 그래프는 참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의 그래프는 정반대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액은 2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기록된 방산 수출 규모가 2021년부터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가파른 상승곡선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상승곡선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방산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가 본격적인 3나노 공정 양산을 앞두고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수율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산 성공에 대해 연일 대놓고 엄청난 조롱과 비판 조의 기사들을 쏟아내 오던 대만 반도체 전문 분석 매체들에선 최근 돌연 자신들이 그토록 조롱을 일삼아 왔던 삼성이 아닌 TSMC에 업계의 외면이 속출하기 시작하자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삼성전자가 2024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3나노 2세대 공정의 놀라운 개발 진척 상황과 함께 공개한 폭탄 선언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 내부에선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위상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양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서 대만에 대한 역대급 도발과 폭언을 일삼던 중국 관영 매체들이 돌연 한국에 대한 기존의 강경론을 다급히 회수하고 이례적일 정도로 충격적인 반전 메시지들을 잇따라 쏟아내기 시작하자 오직 자국의 반도체 산업의 힘만을 믿고 있던 대만 전역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뜨려버리고야 말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서 폭탄 선언을 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체는 앞서 인텔이 자사의 차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에 들어갈 그래픽 엔진의 생산을 TSMC에 맡겼었지만 최근 돌연 인텔이 주문 물량의 대부분을 취소하고 오직 제품 검증을 위한 소량 생산만을 요구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의 양산 일정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가 다시 내년 말까지 연기되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앞서 삼성의 세계 최초 3나노 양산 성공에 대해 가장 신랄한 비판과 조롱을 일삼아 왔던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까지 TSMC의 3나노 공정 사용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초 이런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향후 삼성전자와의 3나노 수주전에서 상당한 차이를 낼 수 있었겠지만 이번 인텔의 치명적인 CPU 생산 차질 문제가 불거지며 주요 팹리스 반도체 설계사, 제품 위탁 구도에 극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전부터 반도체 업계 전반에 걸쳐 제기되어 온 또한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 성공에 대한 업계 내부의 재평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올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3.6%이고 2위인 삼성전자는 16.3%로 여전한 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이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TSMC의 앞으로의 연간 수익은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장세 둔화가 관측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3나노 등 선단 공정 제품이 꼭 필요한 팹리스들이 삼성전자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3나노 1세대 공정에도 애를 먹고 있는 TSMC와 달리 최근 열린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무려 3나노 2세대 공정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고조되는 양안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팹리스들이 장기적으로 보다 안전한 생산체계를 구축한 한국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국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가운데 최근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에 보인 이례적일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9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분에 한국이 가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현재 중국에서 한국의 가입을 막을 수 없다면 더 이상 한국에 압박만을 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통해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희망 회로가 가득 담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최근 TSMC를 넘어 3나노 양산까지 성공해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막대한 반도체 원천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결국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소위 야당 역할을 해내며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한국이 대신 대항해 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었는지 별도의 추가적인 기사를 통해 더욱 장황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기술 분야 전문가인 제기랄 리가는 해당 매체를 통해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앞서 글로벌타임스가 지난달 18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칩4 참여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논조로서 한국에 대한 수위 높은 경고와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겨우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국 당국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관영 매체가 돌연 한국의 칩4 가입을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칩4 내부에서 중국 측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 수 있도록 조율자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간곡한 애원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 반도체 수출의 매우 높은 대중국 의존도와 중국 내 다수의 한국 반도체 생산 공장들의 존재 등으로 한중 반도체 산업이 중국과 긴밀히 엮인 상황에서 한국이 칩4에 가입하면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역발상의 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불과 20여일 만에 한국에 대한 기존의 강경론을 모두 폐기하고 돌연 이례적일 정도로 저자세를 떼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숨어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의 이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최근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통계까지 찾아들며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를 반대로 말한다면 당장 중국 역시도 한국의 반도체 영향력이 급감한다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되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현재 반도체 자급률이 여전히 10% 수준에 그치며 그마저도 공정 수준이 매우 저급한 반도체만을 겨우겨우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중국 SMIC가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SMIC가 겨우 14나노 공정의 수율을 안정시키는 데에만 무려 7에서 8년이나 걸렸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거세진 미국 측의 반도체 대중국 압박과 더불어 14나노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과정을 거치는 7나노 반도체의 수율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자급률이 현격히 낮은 상황에서 자신들을 완벽하게 배제하겠다는 반도체 동맹이 출현할 경우 불과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중국 IT 산업 전반에 걸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홍콩 SCMP 역시 한 발 더 나아가 네 나라가 힘을 합쳐 중국을 따돌리고 기술 연합을 하면 호발주자인 중국이 홀로 이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최근 다급히 기존의 강경론을 모두 폐기하고 다급한 변화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중국 당국의 상황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엄청난 날을 세우고 있는 대만과 호주가 작년과 올해 엄청난 대중국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을 눈여겨본다면 우리에게도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향후 칩4 동맹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에서 원만하고 균형 잡힌 협의체를 끌어내야 하며 나아가 걸핏하면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압박을 언급하는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서 그들을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